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오늘 긴급하게 또 뭐 급하게. 예. 어차피 뭐 이제 공식 발표는 된 건데 이 유튜브라는 게 또 뭐 편집도 하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다른 날보다 서둘러서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완전 단독 보도예요. 뭐 이 시간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네, 이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단독이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여러 이제 유튜브나 다른 이제 일반 보도에서 네네.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걸또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카이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게 될 발표. 네. 그 주제가 바로 F50. F50. 이 FA50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발표가 아니었고요. 네. 이 단자형 F50경 전투기 이것을 드디어 개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 F50 성능 개량에 대한 거는 옆에 이제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강고영 사장님께서 다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저 같은 이제 매니아 출신 입장에서는 그 말 많던 10여 년 전에 말 되게 많았던 특히 그 2007년, 8년 이럴 때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는 이제 KF21이 구체화되기 전이죠. 그래서 뭐 F50을 이제 만들자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 한계가 있다 여전히 이 F50을 단자기로 바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하다. 그냥 원래 기획한 대로 그 당시엔 KFX였죠. 네. KFX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 결정도 구체적으로 안 날 때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뭐 한 10여 년 전에 2007년, 8년, 9년 뭐 계속 뭐 11년까지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렇게 사장시키고 묻어버린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부활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2023년 3월 17일 기준. 네. 바로 오늘이네요. 물론 이제 우리 피디님이 좀 뭐 이렇게 말씀 저한테 전해주신 게 이 블로거나 다른 이렇게 이쪽에서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렇게 소문이 있었단 말씀을 하셨죠. 예, 소문은 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 관심이 없어서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해당되는 카이의 발표 내용을 보고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추측성 기사, 네. 단자형 F50이 나온다. 이 추측성 기사가 좀 난무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 제작사가 언급하는 게 제일 공신력이 있죠. 확실한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F50이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 그 형상은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옛날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승으로 그러니까 뒤 후방석을 이제 메꾼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일본 그 항공자위대 F1, 그러니까 T2에서 F1으로 넘어오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사진을 이제 못 보셨을 경우에. 그리고 무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형상은 그대로고 이제 물론 이제 레이더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A사 레이더를 이제 장착한 형태가 이제 기본이겠고 그래서 이제 항속거리를 늘리는 게 목적 첫 번째가 그래서 700파운드의 그 연료 탱크 이제 증가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 항속거리나 임무 이제 행동 반경이 2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된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 그 우려하시는 대한민국 공군에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해외 수출. 해외 수출용. 예, 물 들어갈 때 노젓자. 왜냐면 당연히 이제 해외 그 미래 이제 도입국들이 원하는 게 1인승은 없느냐, 전투기 완전한 전투기형은 없느냐, 그 소요도 이제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근데 특히 미국의 훈련기 사업. 기존에 그 베이직한 T7을 선정한 그 훈련기 사업을 이제 지나서 네. 완전한 그 전투 훈련을 할 수 있는 고성능 훈련기 사업이 미 공군과 해군에 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진출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성사가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복제형도 가서 제시를 하면서 단자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얘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 공군을 상대로 뭐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옛날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공군과 해군을 상대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단자형을 좀 요구를 했었나 봐요. 뭐 이왕이면은 1인승, 2인승을 다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반적인 형태죠. 그거는 이제 꼭 2인승은 그냥 기존의 형상이기 때문에 1인승으로 할 수 없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임무, 행동 반경, 뭐 미국 땅터에 넓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려면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 부수적인 계량 그 버전은 이제 제시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1인승을 좀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는 이제 사업 그럴 경우는 이제 상정해서 그 카이의 사업 기간, 네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제대로 개조를 해보는 시간을 내년 24년부터 28년까지 사이에
그 설정 기간이. 아. 예, 24년에서 28년 사이를 이제 해보겠다. 아. 예, 그래서 어떤 플랜 계획이 그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거는 이제 나왔죠.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놀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네.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FA50 수출 대상국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각국의 공군력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대상국 여긴 되겠다 싶은 게 어디입니까? 페루. 페루. 페루가 말레이시아 이어서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잠재 수출국이 아니라 네네. 지금 협상 중인 국가로 분류를 해놨어요. 아,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예, 우선 저기 제일 먼저 하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 잠재적으로 이제 멀리 바라보는 나라는 캐나다, 캐나다, 핀란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핀란드. 예, 기존에 캐나다는 이제 호크 훈련기, 영국제 호크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고, 네. 나토 훈련기 뭐 그런 이제 훈련장으로 쓰고 있고, 훈련기의 훈련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전에 호크기를 써봤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호크기 시장을 대체하는 알파제트뿐만 아니라 네네. 그 구형 훈련기 대체하는 그 항공기로서 FA50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지금 협상 중이라는 이 페루, 예. 이 페루 공군이 굳이 한국 공군의 이 FA50이 필요합니까? 일단 뭐 우리 페루가 그 먼저 정부 때 그 KT1을 사갔어요. 그것도 무장형 같이 섞어서. 아, 그랬어요.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가서 네. 그 기념식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우리 그 저기 한국의 카이의 물건을 이미 사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뭐 잘 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KT1 수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루 공군이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옛날에 좀 미국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을 때 미그 29하고 S-25 러시아제 전투기 공격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골칫덩어리,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치 않아서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거든. 마치 그 폴란드 공군이 미그 29하고 S-22 공격기 구소련제죠. 네. 러시아제 전투기 공격기를 지금 버리듯이. 그래서 오늘인가 어제 발표가 났죠. 공식 발표. 드디어 묵혀놨던 미그 29 우크라이나 준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넘기겠다. 네네. 그래서 1차분 4대가 넘어간다. 그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현지 뉴스로.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폴란드가 정리에 들어갔고. 왜냐면 FA50이 올해 우리한테 발주한 것 중 12대가 인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편하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로 보면은 페루도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미그 29하고 SU-25 대체하는 용도로 마치 폴란드 비슷하게 FA50을 좀 적극 고려하면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고려하는 거고, 물론 말레이시아 공군도 예전에 미그 29를 운영했다가 골아퍼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나와요. 다 미그 29 사용국들. 네. 그래서 이게 예상치 않게 이 서방 측에 미그 29를 사용하던 나라의 대체형 항공기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효율성, 성능, 뭐 이렇게 운영하기 편한 거. 예. 대표님, 그러면 오늘 카이가 발표한 이 F50 단자기, 네. 이것은 미국만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 발표 내용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미국의 워낙 대수나 숫자가 많잖아요. 대수가. 네네. 소요 대수가 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까지. 그걸 합하면은 뭐 몇백 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런 것도 없어? 1인승 없어? 그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기획을 해봤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죠. 돈은 이제 어디서 뭐 이렇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항속거리가 이제 핵심이에요. 비행 그 시간을 늘려라. 2인승은 좀 낭비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됐을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2인승도 필요한데 1인승도 같이 다 1인승, 2인승 다 포함해서 그 두 가지의 이제 사양을 다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24년 내년부터 28년도 5년 사이에 이제 그게 등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 수출형 T50 A형이 등장하듯이.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한 대 시제품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 그동안 미국은 이 경전투기 개발 연구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었죠. 스텔스 만드느라고. 그랬군요. 오로지 스텔스 미국은. 스텔스 때문에. 최고의 하이급 그것만 신경 썼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이 등급의 이런 지원기들은 네. 사다 쓰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조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미 해군의 이제 호크 훈련기 그런 연장선상이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 훈련기 또 있어요. 그 전에. 네네. 그건 스위스제 PC-79 그 형상을 갖다가 자국화 시켰죠. 그래서 훈련기는 사실 신경을 그렇게 안 쓰고 이제 그 유럽제를 사다가 쓰는 이제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제 현재는 왜 그러면 T50, F50이냐? 이건 로키드 마틴이 절반은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미국이 관여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자기들이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그 기반은 되죠. 음. 다른 그 기종에 비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M346은 사실 그 태생이 러시아 태생이거든요. M346. 예, 아시다시피 이태리와 같이 합작으로.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왕이면 나한테 이 DNA가 어디에 더 가깝나. 아. 근데 말 그대로 T50, F50은 절반은 이제 미국에서 같이 관여해서 개발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뭔가 맞는다 이거죠. 아 그러면은 미국이 필요한 건 1인승도 필요하고 2인승도 필요하고 용도에 따라 자기들이 훈련하고 써먹겠다는 얘기죠.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네. 현재 미 해병대 가상 적기 부대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대체를 해야 돼요. F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F5, EF. 네네. 그거 2030년대 가면 역시 미 해병대 가상 적기 부대도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런 용도로서 F50 단자기가 들어오면 딱 안성맞춤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포석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우리는 그 전망을 받고 이제는 가상 적기까지 대체를 하겠구나 사업이. 아. 그래서 1인승이 요구할 것이다,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가 서로 오가니까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시제기 한 대라도 예전에 T-50A 형 미국 수출 버전 그걸 해봤기 때문에 못할 거 없다. 네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T2 훈련기에서 F1 지원 전투기로 넘어갈 때 1인승으로 딱 그 형상, 그 형상이 뭐냐? 후방석을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덮어서 그거를 새로 디자인을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해서 거기 연료 탱커도 들어가고 네. 그럼 비행 시간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의 T2 F1은 성공한 사례고 반면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어요. 어정쩡한 네.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체코 슬로바키아 시절에 L-39라는 이제 중도 훈련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관여를 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되죠. 네. 분할되면서 L-39를 미국제 엔진을 달아서 단자를 시도를 합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아 그래요. 그거 기종 이름은 L-159A. 근데 그거를 어정쩡하게 엉성하게 개량을 해가지고 그 뒷좌석 후방석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 못하게만 이렇게 마치 짐을 채우듯이 아이고. 그냥 못하게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형상이었어요. 모양새 사진을 딱 보면 어정쩡한. 네네. 그래서 결국 수출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대한민국의 FA50 이것이 이제 F50으로 변경이 될 텐데 그러면은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새로 단자형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개발이죠. 완전 새로 개발이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까지는 아니겠죠. 예, 완전하다 말들하면 대대적인 개량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 중간 단계가 그 폴란드가 요구하는 사양이 있죠. 말레이시아하고 네네. 블록 24양 이상. 그 개조 개량 단계를 거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지금 24년도 말씀드렸죠. 동시에 병행을 하든지. 네. 예,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28년도에 가서는 미국이 진짜 원한다면은 이 블록 20에서 개량해본 레이더, 신형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탑재하고 다른 전장비 넣은 거 있죠. 네. 그걸 이제 다시 그때 가서 합하는 거죠. 그 내부 장비니까, 네네네. 전장비니까 에비온이. 네. 그건 또 이식하면 되고 미국이 또 야 요거는 가져 넣어봐. 그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밖에 형상으로는. 네네네. 외형을 보면은 후방석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그림은 그냥 쉽게 연상을 하시려면은 일본의 그 지원 전투기였던 지금은 사용 안 하는 F1 형상을 보시면 돼요. T2에서 F1 바뀐 그 사진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외형은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덮어버리겠구나 일종의. 그리고 내부 전장비는 블록 20에서 F50 블록 20에서 얻어진 거를 갖다 심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 결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성능 경정투기는 되죠. 야, 이 대한민국의 카이가 이거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나마 이게 F50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그 2000년대, 2007년, 8년, 9년, 11년까지의 그 KF21, 그러니까 그 당시 KFX였죠. 네. 그 사업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빨리 없애버려라, 얘기하지 마라, 너 매국노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F21이 잘 가고 제대로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착이 돼 있으니까 또 수출 시장 나가야 되니까 네. 요것도 다시 꺼내서 좀 제시를 해보자. 예, 그런 이제 모든 게 다 안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네. 거를 먼저 런칭을 한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활용하자, 재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놀랍기도 하면서 수출하는 거라면 반갑기도 하고 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면서. 네. 자 여기까지 이 FA50에서 또 다시 F50 단자기를 개발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을 네. 대표님하고 나눠봤는데 네.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이 KF21
앞으로 더 뭔가 발전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나왔죠. 아, 또 나왔습니까? 연도가 2031년 이후에 네. 블럭 3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게 바로 스텔스랍니다. 내부 무장창 넣고. 스텔스요. 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블록 3가. 네. 오. 그리고 2031년부터 스타트. 2031년, 32년에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항공모함이 이제 막 건조를 막 들어가는 네네. 시점에 비슷하게. 아. 그런데 단어가 세대 구분의 단어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4.5세대. 4.5세대. 5세대도 아니 4.5세대.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냐면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 아 그게 무슨 4.5세대야? 4.75. 되레 일본 애들은 4.75. 0.25를 높여주더라고요. 4.75라고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강 사장님이 강 대표님이 발표할 때는 4.5세대라고 발표하시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신 게 네. 발표를 하신 게 중간에 5세대를 건너뛴답니다. 안 하고 점프를 한다. 점프해서 6세대. 아, 그 이상의 6세대 전투기 네. 뭔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보죠? 아니 그냥 저기 유튜브상에 많이 발표했잖아요. 인터넷상에. 그거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니,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냥 6세대로 건너뛰겠다. 아. 네, 그게 좀 특이한 거죠. 5세대라는 숫자가 없어요. 4.5세대 한 다음에 바로 6세대로. 완전히 뛰어넘겠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언론 보도상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네. 국내 유일의 체계 종합 업체인 카이에서 그것도 대표님이 발표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공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 카이의 F50 이 단자기가 드디어 개발이 시작된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이게 단독 보도로 하는 거는 뭐 공중파나 그 외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 저희가 1등일 것 같아요. 뭐 시간상은 좀 빠르게 하는 거죠. 네, 저도 뭐 얘기를 접하자마자 좀 서둘러서 촬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기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반 다른 언론 뭐 국방부 취 기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좀 분석 기사를 쓰시면은 아마 한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 소식을 바로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좀 편집은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네, 양해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안승원 대표님. 네. 가장 빠른 또 이 정보를 입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저 항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재빨리 제가 또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바로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